7월 FMC, 8월 잭슨홀, 그리고 9월의 발표까지 3번 연속 인상을 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파월의 한 줄 요약입니다. 파월은 20대 물가의 폭등을 겪은 세대로서 1970년부터 1978년까지 페드 의장이었던 아서 본스가 생각이 난 거죠. 잘못하면 이거 아서가 아니라 내가 역사의 최악의 총재로 등재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의 미국은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데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고 주장을 하면서 시장과 여론의 문매를 막고 있으면서도 40년 만에 찾아온 가장 큰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만들었다는 총재라고 역사책에 오명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두들겨 맞고 손가락질을 받는다 하더라도 역정만은 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부동산 김성진입니다.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7월과 8월, 9월까지도 연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가능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파월 총재는 포르투갈 싱트레에서 패널로 나와서 유럽중앙은행 연례회의에서 지금의 통화정책은 제약적인 수준이긴 하나 지금 긴축을 하긴 해도 아직은 충분한 긴축을 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올해 몇 차례 금리가 더 올라갈까 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였는데요. 7월 FMC, 8월 잭슨홀, 그리고 9월 발표까지 3번 연속 인상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을 송출한 CNBC 앵커가 질문을 하였는데요. 지난번에 금리 인상 한 번은 스킵했는데 이번에도 징검다리식으로 한 번은 올리고 한 번은 건너뛰고 할 것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이에 파월의 대답은 NO였습니다. 그냥 스트레이트로 쭉 올릴 수 있다는 답변을 내비친 거죠. 그러면 제롬 파월의 발언에 사람들은 일부 인상이나 유지가 아니라 매달 올린다는 의견에 상당히 매파적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든 인터뷰였습니다. 또한 고용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미 충분히 패드 입장에서는 의사결정을 줄 정도로 나쁘지가 않다. 지금의 미국의 고용시장은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론적으로 고용의 안정이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소비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인 거죠. 그럼 물가가 잡히지 않고 좀 더 오른다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소비자의 서비스 지출의 확대는 미국 상품 물가에 오르는 것을 막는 것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구매의 증가는 물가의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반면 부동산을 제외한 서비스 쪽, 특히 인건비와 유류대의 상승은 큰 요인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부동산적인 부분을 배제했다는 것은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국 서비스업이 강한 나라입니다. 의외로 제조 분야가 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팁만 보더라도 지금은 18%죠.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요즘 미국에서 지내면서 팁의 지출에 대해서도 무시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연초가 아니라 작년부터 이야기하는 물가 상승 2%에 도달은 현실적으로도 잡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물가의 스티키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인건비와 유류대입니다. 한번 올라간 인건비와 유류대는 쉽게 내려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라간 서비스 분야의 구조는 쉽사리 내려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물가를 잡는데 이 서비스 부분의 강세는 물가 상승 2%를 목표로 하는 연준에게 상당히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림의 떡이라고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자, 앞서 부동산적인 시각을 배제했다고 하는데 부동산적인 시각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여러 가지 지표와 부동산은 현재 맞지 않습니다. 지금의 부동산은 시장의 금리를 한우 없이 인정해서 흘러가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지금의 모기지 금리가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바이어들은 진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금리가 3%로 내려오지 않을 것 같고 올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금리가 더 올라간다고 판단한 바이어가 지금의 모기지 금리를 인정하고 할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된 경우죠. 지금의 바이어는 나중에 리파이낸스를 한다기보다는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지금이라도 모기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반면 기준금리와 집 가격이 부담스러운 일부 바이어는 집을 구매하는 대신에 그 돈으로 주식과 크립토, 그 다음에 현금 보유로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집값이 주춤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의 비싼 모기지를 받지 않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십니다. 결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올려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바로 부동산의 거래량의 증가입니다. 수치상의 증가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양극화된 지역의 변수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 채널에 부동산 양극화에 대해서 설명한 계시니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가 주목하는 7월 그리고 8월의 잭슨홀에서의 발언을 본다면 지금의 상승세를 억제할 만한 변화가 없는 점에서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선 이미 금리를 인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영국은 전임 총재였던 트러스 총리 때 연기금이 거의 박살이 나면서 그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그 방어선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덩달아 제로금리를 이야기하던 일본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는 통화긴축에 일본이 가지고 있는 부채의 부담을 내리기 위한 자구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리가르드 유럽 중앙 총재를 비롯해서 영국, 캐나다, 일본 등 미국의 우방국들이 전부 금리를 인상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미국 이외에 전부 올린다고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저희는 내립니다. 라고 파월이 이야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겠죠. 자, 다들 올린다고 하는데 우리만 두들겨 맞을 수는 없는 거죠. 각국의 이익이 반영된 것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돈에 대한 문제인 거죠. 미국도 투자금을 막고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기에 각국 은행 총재나 연준의 파월은 골머리가 아픈 거죠. 나 때 조용히 넘겨야 되는데 리먼 사건도 있고 그 여파도 있으니 미국이 2008년을 어떻게 겪었고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잘 봤을 겁니다. 그러니 공무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재임 기간을 조용히 넘겨야 되는데 금리를 인상해서 조용히 넘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금 여론의 비판을 듣고 물가 상승의 주범이라고 낙인은 찍히겠지만 역사적으로 시간혈류 평가받았을 때 그때 금리를 올려서 더 큰 위험을 막았구나 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죠. 인플레이션의 폭등을 겪은 1970년에서 1978년 연준 총재였던 아서 본스가 있었죠. 이분은 금리를 올렸다가 유지했다가 급격히 내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1970년대 역대급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파월은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 기억하고 있는 거죠. 파월이 겪은 1978년, 그는 몇 살이었을까요? 1970년부터 1978년까지였으니까 파월의 나이로 계산해 본다면 10대와 25살까지 기간입니다. 제롬이 10대 때부터 25살까지 겪은 물가 상승은 상당히 파급력이 있었을 겁니다. 초년생일 때 확 느낀 거죠. 물가의 상승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래서 그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 전문가들 중에서 1970년대를 겪은 전문가는 몇이나 있을까요? 물론 기존의 자료로서 보겠지만 경제 활동을 하는 전문가 중에서 워런 버핏 같은 고인물들이 아니라면 대다수 분들은 은퇴를 하셨을 겁니다. 파월도 직간접적인 부분에서 경험한 1970년의 인플레이션을 또 한 번 겪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량도 늘었고 주식도 어느 정도 AI 상승에 맞물려서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선방을 하고 있죠. 인건비도 올랐고 유류대도 올랐지만 실업률은 낮으며 미국의 전통적인 산업인 제조업보다는 서비스나 금융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굳이 내려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강경책을 쓰지 않아도 잘 버텨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금리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거나 상승하는 거죠. 비록 욕을 먹고 무능하다고 손가락질을 받는다더라도 그는 역적보다는 낫다. 매국노만은 되지 말자라는 마인드로 오늘도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파월의 속내와 각국의 의장들의 속내는 같을 수도 있고 동상이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3%, 2%의 물가는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고 지금의 금리는 향후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아서 우상향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미국 부동산을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부동산의 금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더라도 그래도 집을 사시는 분들은 왜 그분들은 구매를 하셨을까요? 부동산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이 가장 저렴하다. 저는 미국 부동산 김성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